네. 리얼터님, 저희가 일단 카나타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타와 주변 메인 이제 타운 중에서 제일 신축 건물이 많은 건물이 곳. 많고. 어찌 보면 서버브 중에 하나예요. 오타와는 서버브라고 불리우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나타예요. 카나타는 오타와시의 좀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서쪽.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특징은 IT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엘리트 타운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곳이에요. 네. 카나타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게 뭐 카나타 어디다 이게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카나타가 약 10개 정도의 스몰 디비전으로 나뉘고 그 중에 저희가 가는 곳은 카나타 레이크라는 곳을 갈 거예요. 여기가 레이크가 제일 인기 있는 그 구역인가요? 거기에 프라이빗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그럼 대표하는 네.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부자들이 좀 올드 부자, 뉴 부자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마침 날씨가 뭐 되게 맑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가 떴어요. 너무 돼 있어서.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머리, 사실은 카나타에서는 가장 중요한 쇼핑센터예요. 네. 여기는 보통 이렇게 다 스트리트 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웬만한 가게는 다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여기를 지나서 사실은 이것만으로 못 보세요. 이 쇼핑몰이 굉장히 커요. 저 네. 안쪽으로도 계속 스트레치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아까 말씀드린 카나타 레이크를 가는데, 카나타 레이크는 카나타에서도 약간 북쪽이에요. 네. 여기서 북쪽으로 더 가면 강이 나와요. 네. 하지만 그전에는 약간 루럴 에어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좀 큰 집만 뚝뚝 지어놓은 곳이 있고요. 네네.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서버브 커뮤니티, 그러니까 레지던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상가가 빌딩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특성이라는 게 이게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모든 상가가 됐던 아니면 이제 민가들이 짝짝 옆으로 이제 1층, 커지죠. 2층 구조를 하죠. 그래서 네. 여기서 2, 3층 이상 되는 건물 구조물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집은 2층 집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상가도 지금 보시다시피 네, 다들 1층으로 되어 네, 있어요. 그냥 1층이죠. 그리고 이 카나타 같이 서버브는 고층 아파트를 짓질 않아요, 아예. 네. 그 이유는 디맨드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좀 넓은 길로 보이는데 저희가 네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네. 이제 카나타 레이크로 저희가 꺾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카나타 레이크 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또 카나타 레이크에서도 약간 젊은 집들이 모여 있어요. 카나타가 개발이 됐을 때는 항상 몇십 년 전이겠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레이크 주변의 부촌들은 예전에 개발이 되었고 여기는 그 이후에 개발이 돼서 좀 집들이 다 영해요. 보시다시피. 네, 그래도 좀 신축, 네, 완전 신축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현대화된 진짜 몇 년 안 느낌이 된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다 신축이에요. 거의 조그마한 콘도도 콘도도 있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단층은 아니구나. 저층이죠. 네네. 1, 2, 3, 4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곳은 콘도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저층 콘도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저런 콘도는 렌트용, 아파트 관리하는 렌트용이고요. 이 지금 보시는 곳이 다 지금 큰 길에서 바라보니까 집의 뒤만 보이죠?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겨울 끝자락이다 보니까 지금 눈이 길가에 쌓여 있다 보니까 동네가 약간은 조금 예쁘진 않죠? 예쁘지 않게 보이는데 봄만 되더라도 이 새싹이 돌아나면은 잔디가 보이고 푸르고 그죠? 얼마나 아름답게 카나타는 보이겠어요.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는 푸른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색깔을 보시기가 어렵지만 네네. 카나타는 그나마 푸른 서버브예요. 네네. 이렇게 집은 큰 나무들도 많잖아요. 집은 그러니까요. 새 건데도 그쵸? 네네. 그래서 카나타를 다른 곳과 비교한다면 여기는 엘리트 타운이다. 그리고 이렇게 녹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러면 도심지 소위 말하는 이제 다운타운 그 오타와에서 시간이 얼마 정도 이제 다니는데 걸릴까요? 한 15분 정도면 될까요? 아니죠. 카나타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내부터 나왔을 때 처음 엑sit 포인트까지는 진짜 운이 좋으면 15분 내에 오실 수 있는데 네네. 거기가 입구예요. 네네. 그리고 카나타는 계속 더 서쪽으로 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0분 정도는 가볍게 오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인종이 다 인종? 네네. 이제 멀티잖아. 멀티 레이스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중국 마켓이 있어요. 네. 보이네요. 예, 카나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나타 주택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주택이 골목골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희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카나타는 학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웬만하면 다 괜찮다. 여기는 지금 뭐 저희가 오래된 지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올드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 대략적으로 이 매물들을 만약에 네. 렌트로 저희 한국에서 오신 고객분들께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금액대를 지금 여기는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집을 렌트하시는 분은 저는 많이 못 그렇지는 뵀어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렌트하는 매물은 타운홈, 방이 3개, 네. 욕실이 2개 반, 그리고 2층짜리 연립주택이죠. 네네. 그런 집을 가장 많이 보시고 요즘 그런 타운홈의 렌트 프라이스는 한 2,600, 네네. 2,7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평균. 지역에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지역이. 그런데 이제 렌트 프라이스는 신기하게도 뭐 여기가 더 그렇다고 훨씬 더 비싸다 이러진 않아요. 네네네. 그냥 적당히 2,600, 2,7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나다 네. 전 지역을. 네네. 여긴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네네. 싱글 하우스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제가 이제 타운홈 하는 데를 가겠습니다. 또 이제 변두리로 갈수록 요즘에는 신축 부지를 만들어서 집을 이제 그 빌더들, 건설사들이 이제 집을 짓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이런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곽 쪽으로 집을 짓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신축 부지, 그러니까 New Construction Site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신축 부지에 이런 그 건설사들이 새로운 집들을 지금 짓고 있는 현장에 저희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쪽은 오른쪽은 이제 타운하우스. 뒷면, 예. 왼쪽은 여러 집들이 따닥따닥 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고 이 왼쪽만 하더라도 집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로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현재 저희가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보통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마을 네이버후드에서 좀 외곽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카나타 레이크, 그래서 저희가 목적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목적지로 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일반적인 집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지금 길가에서는 집을 제대로 보시긴 힘들지만 네. 다 붙어 있죠. 네네. 뒤에서 보면 저희가 다 타운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는 콘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콘도예요. 네. 복층 콘도. 왼쪽은 콘도, 근데 오른쪽은 대부분이 타운하우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게 고등학교, 여기 아까본 캐슬렉스, 중국차. 마트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캐나다는 보통 집에서 자동차를 몰고 뭐 3분, 뭐 5분만 가더라도 웬만한 그런 뭐 슈퍼마켓 아니면 뭐 공구점 아니면 식당 이런 곳을 그래도 접근하기에 뭐 부족함 없을 정도의 구성은 되어 있어요. 어느 집보다. 네, 카나타는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좀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상점이 적시에 좋은 곳에 잘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쇼핑몰도 약 5분 정도면 네네. 충분하고 네네. 뭐 우리 모두 좋아하는 코스코 뭐 웬만한 박스 스토어는 다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캐나다에 정착을 하러 온다, 가족 단위로 오신다고 하면 대부분이 뭐 부모님들께서 대학교나 대학 쪽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제 오타와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학교나 일을 하실 텐데 이민자 한국에서 많이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를 보셨을 때 네. 카나타가 어떤 그런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선택하게 되고 어느 지역이 좀 인기가 있을까요? 카나타 내에서는 어떤 곳이 특별히 인기가 있다고 설명드리기 좀 뭐한 게 점점 나갈수록 밖으로 나갈수록 새집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 보통 새집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특히 대학 쪽은 다 다운타운 쪽에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면 좀 초입 부분에 들어오시겠죠. 네. 그러면 그 아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카나타 레이크 같은 경우는 좋은 지역인데 또 가까운 지역이에요. 다운타운하고. 네.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카나타에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카나타 레이크에서. 그리고 오른쪽에부터 또 굉장히 아까 보셨던 그 스트리트몰이에요. 네네. 근데 왼쪽에 콘도가 있네요. 이건 좀 이게 이제 오래돼 유일한 보이는 거네. 콘도인데요. 아, 카나타 지역에서요? 예. 이런 데도 가끔 렌트는 나와요. 네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오. 그래서 왜 그 돈을 주고 저길 들어가 사는지 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래도 여기 상가 접근성이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제 몸이 불편하시다, 운전하는 것도 싫다. 정말로 그럼 이 상가는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뭐가 있지? 모비페어로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모를까.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렌트를 하겠다, 그런 경우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뭐 아무래도 손님들께서 가족 단위로 오시면 아이들하고 이제 좀 캐나다다운 이런 모습, 삶의 어떤 공간을 그렇죠. 원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그런 경험을 대부분이죠. 원하시죠. 맞아요. 네. 눈 치우는 것도 귀찮긴 하지만 또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에요. 바비큐하는 낭만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여름에 바비큐도 하셔야 되고. 네네. 근데 이런 콘도는 그런 거 못 하시거든요. 네. 콘도는 이렇게 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빨래 내 걸고 그 다음에 연기 나는 바비큐를 그릴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발코니나 뭐 베란다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 새로 짓는 아주 뉴 콘도들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루프탑이라고 해서 그 옥상에 네네. 그런 바비큐를 설치해 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는 콘도가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룰 같은 걸 지켜야 되고 공간도 작고요. 맞아요. 기왕이면 이 우측에 있는 지금 건물들이 다 이게 지금 상가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이게 지금 다 상가요. 여기 상가들이 다 이제 우측에 다 늘려져 있네요. 정말 뭐 큰 대형 샵들이 다 곳곳에 있네요. 네, 곳곳에 그리고 있고. 이게 좀 눈이 쌓여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눈이 많이 공간이 왔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요. 왠지- 주차장이 다 덮였네요. 네. 한국 분들 좋아하는 골프타운도 있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 짓는 콘도들이 많죠. 네. 보시다시피 고층은 없어요. 네네. 다 이렇게 좀 중고층 아니면 저층으로 짓고요.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예요. 오타와는 이런 서버브에 콘도를 많이 짓지 않았었어. 그만큼 인구 유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네. 카나타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곳은 IT 회사가 많이 들어서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컴퓨터 쪽 일하신 분들 여기서 많이 사세요. 네. 그리고 또 좋아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다른 서버뷰에 비해서 조금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IT 업계 관계자분들이 캐나다 연봉이 높은 편이죠. 맞아요. 오타와는 물반, 공무원반, 그리고 IT 회사 사람들 이렇게 일하거든요. 물반, 공무원반. 그건 이해가 가는데 IT는 오늘 또 처음 아니, 알았어요. IT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여기는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캐나다의 실리콘밸리다 할 정도로 여기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면 오타와라는 곳 자체가 우리나라 세종이라는 행정 이제 수도격의 이제 그런 타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 수도죠. 여기는 이제 정부 관련 부서들이 다 많이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는 정부가 새 정부가 다 있어요. 로컬 그러니까 시정부 있죠. 네네. 그다음에 주정부 있죠. 온태리오. 네네.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카나타에서 오타와 도심지로 가는 417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삶의 패턴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교통체증이 언제 많이 걸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오타와는 지금 겨우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됐어요. 작죠. 네네. 생각보다는 작네요. 네, 제가 기대서. 그래서 또 그게 장점이라 하면 차가 그렇게 밀리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늘어나는 거를 체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왜 카나다 같은 데는 이렇게 고층 콘도를 짓는 곳이 아닌데 라는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들어서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도심으로 가고 있는데 417이라는 고속도로는 오타와에서 동서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는 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카나타에서는 시내에서 일을 하신다면 동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네. 다들 항상 출근 시간이 바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타와의 좀 특징은 이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너무 틀린데요? 네, 그래서 7시에 나는 가겠다. 네. 다른 사람들과 바쁜 시간에 같이 다니지 않겠다면 7시에 가시는 분은 2시 좀 넘으면 퇴근하세요. 네. 2시요? 네. 와. 그리고 8시에 출근하시면 4시쯤 퇴근하시겠죠? 그리고 9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5시까지 있는 분도 많이 못 봤어요. 이거 들으시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거 이탈하시겠는데요? 근데 캐나다로 그거 오셔가지고. 아시나요? 캐나다 공무원이 효율적인 면에서 세계 1등 했는데 신기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 우리가 트래픽 아워라고 하죠. 네네. 그 바쁜 시간이 이제는 좀 퍼졌어요. 옛날에는 8시 이후가 정말 많이 붐볐었는데 네. 요즘에는 8시, 9시, 10시 할 것 없이 항상 붐비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출근 시간이 그렇고 퇴근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시에 출근하시는 분은 2시 반에 집에 가세요. 그때부터 막혀요. 이미 2시 반부터. 와. 하지만 토론토나 밴쿠버 같지는 않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30분 쓴다 하면 적당하네 하는데 차가 밀리면 한 50분, 1시간 걸리는 거죠. 왜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다녀와서 귀가하고 나면은 시간을 이제 워낙 가족들이랑 많이 보내는 이제 사회 생활 습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귀가하면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랑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저도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넉넉한 것 같아요.